안녕하세요. 대인관계 능력 7주차 2차식. 이번 시간에는 변화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어, 지난 시간 1차 시에는 리더십 역량 강화로서 동기부여 및 임파워먼트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외적인 동기 유발제는 일시적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단기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외적인 동기 유발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어, 사람들이 에너지, 창의성, 동기문,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반임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은 그냥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파먼트 환경 조성, 리더는 그 환경 조성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그 어떤 것들이 환경 조성에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장애 요인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번 차시는 변화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텐데요. 네,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손주입니다. 계속 소개는 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벌써 7주차 수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다음 시간은 중간고사, 8주차의 중간고사 시험을 볼 텐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서 그런 개념, 그리고 팀워크, 리더십 역량 강화, 이번 시간까지 7주차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니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7주차 2차식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직업 생활 중 조직 구성원들의 업무 향상에 도움을 주며 동기화시킬 수 있어야 하고 조직의 목표 및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직업 생활에서 조직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요. 임파워먼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직업 생활에서 주도적으로 변화를 이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고 어,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학습에 임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변화 관리에 대한 그 사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들 그 고객 서비스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사례인데요. 여기 등장하시는 분이 리더와 영수 직원이에요. 자, 이 사례는 우리 한번 사례를 한번 짚어볼게요. 리더와 영수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고객 서비스 전화 관련해서 시스템 변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변화에 대해서 리더가 부하 직원인 영수에게 이렇게 영수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고객 전화는 여기서 자동 응답기로 처리될 것이고 계정 정보는 여러 명의 직원들이 공유하게 된다는 그 내용을 영수에게 리더가 공유를 하고 있어요. 리더는 지금까지 혼자서 고객 서비스 업무를 전담해온 그런 영수에게 그 대화를 하면서 더욱 확대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계정 정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 먼저
변화가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팀원이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끌어야 하는데요. 어, 리더가 영수 씨에게 상부에서 고객 서비스 전화 업무와 관련해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결정이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수 씨 반응은 그게 무슨 소리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 회사의 고객 서비스는 업계에서 최고로 손꼽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지. 리더가 다시 얘기하죠. 최근 전화 폭주로 인한 불만 접수도 많아졌고, 또 이번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고객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변화로 인해서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직원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수에게 물어봅니다. 영수는 솔직하게 말하면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고객 한 사람에게 맞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이제 시스템 변화로 인해 다른 직원들과 해당 이슈를 공유해야 하고, 정말 이 시스템이 효율적일지 의심스럽고 난감할 따름입니다. 자, 리더가 말하죠. 저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더 이상 혼자 일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게 되므로 함께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어,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확대된다는 거, 그리고 기회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하죠. 자, 영수 씨도 아시겠지만 변화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고도 할 수 있죠. 영수 씨와 동료 직원들이 뜻을 같이 한다면 그 같은 문제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자, 영수가 답을 하죠. 팀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한다면 저희 능력이나 성과를 무슨 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까? 성과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리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분명한 것은 서비스 직원마다 업무 성과와 관련해서 자신의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서 회사 차원에서도 그리고 직원들 역량 관리 뭐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시스템 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시스템을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시간 대비. 그리고 빠른 고객 서비스를 할 수도 있어서 고객들에게도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그 고객 전화를 자동 응답기로 처리할 것이고, 계정 정보는 영수 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누구나 공유하게 돼서 업무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요. 그리고 확대된 업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행할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또 계정 정보를 다른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피는 거죠. 자, 이 같은 경우 무엇보다 먼저 변화가 회사에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리더는 직원들이 충분히 그 사안에 대해서 직원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영수는 변화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실망을 감추지 못하는데 리더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영수를 독려하고 안정시키는 등 신속하게 이렇게 대처를 한 거죠. 그리고 사전에 또 상의하기도 하고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점은 회사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를 새롭게 해서 회사가 누릴 수 있는 상당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영수를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영수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자신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고 리더는 솔직하지만 중립적인 답변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대처를 했습니다.
자, 자, 이런 그 활동을 통해서 자신에게 생기는 이익을 한번 이제 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생겼을 때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없는데 행동을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따라서 변화에 잘 대처할 경우는 생긴 이익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변화가 있기 전 상황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면 현재 상황이 힘든 것을 생각하는 대신 변화가 가져올 결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변화를 수용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요. 자, 그러면 변화에 대처할 때 생기는 이점, 여기서 직업 안정, 커리어 발전, 자신의 몸값 향상, 직업 만족도 향상,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하죠. 변화를 했을 때 직업이 안정적이고 커리어 발전 있고 자신의 몸값 향상, 직업 만족도 향상. 그러니까 성장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현재 위치에서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 생긴 이점들이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여러분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각 이점에 대해서 조금 전에 한번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직업 안정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이점인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직장에서 직면하게 될 세 가지 변화를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적은 다음 마지막으로 각 변화가 자신의 직업에 도움이 될 면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변화가 이루어질 때 어떤 것을 변화를 일으킬 건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변화. 그다음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지. 그리고 직업상 안정성은 어떤 게 안정성이 어, 확보가 되는지 한번 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직업 안정은 두 가지 면에서 이점이 있는데요. 우선 융통성이 있고 변화에 대처를 잘하는 회사가 번창하잖아요. 기업이 번창하면 일반적으로 직업은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기업이 승승장구 계속 성장하면 직원들의 그런 직업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거죠. 둘째, 변화에 능통하면 회사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10분 개선되는데 특히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려 하거나 고객 만족에 힘쓰거나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하거나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을 도입하려 할 때 더 유용하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자,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동참해서 뭔가를 함께 성과를 이루어낼 때 직업 안정성, 곧 회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성장하고 일 잘하는 직원은 더욱더 이렇게 잘 대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죠. 자, 우선 예를 들어보면 우선 어떤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가능한 변화라고 하면 사업 목표 달성, 팀 네트워크 강화, 만족도 향상. 결국은 회사에서는 사업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대처법으로는 성과 목표, 각 사람마다 업무에 맞게 분야별로 KPI를 수립하는 거죠. 성과 목표를 수립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목표 달성이 됨으로 해서 인정도 받고 직업 안정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요. 팀 네트워크 강화. 여기에 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 면담 및 소통이 필요하고요.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팀워크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족도 향상.
사업 목표도 설정하고 팀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만족도 증진. 이게 가능한 변화예요. 이거는 혼자보다는 팀이 함께 움직일 때 더 큰 변화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족도 향상은 강사 및 교육생 관리, 그다음 직업 안정성, 사업 만족도 증진. 이렇게 내 목표도 달성하고 팀워크도 강화되고 사업 만족도도 증진이 될 때는 그런 환경이 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도 성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직업 안정성을 확보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융통성 있고 변화에 잘 대응하는 능력, 변화에 능통하면 회사에서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가 10분 개선됨을 여러분들도 잘 숙지하시고, 어, 이 사례뿐만 아니라 사업 목표 달성과 팀 네트워크 강화, 만족도 향상, 가능한 변화와 그리고 필요한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직업 안정성 어떻게 확보되는지 여러분의 사례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커리어 발전의 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미래의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아니면 승진을 바란다면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직위에 당면하게 될 변화는 무엇인지, 내가 승진을 해서 부장으로 승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당면하게 되고 그 변화는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승진을 했으면 그 부장으로서 관리자로서 어, 그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지 그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 관리에서 그게 이점이 되는 거죠. 커리어 발전에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신의 문감 향상인데, 자, 오늘 이력서를 쓴다고 가정하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보여줄 만한 경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문감 향상은 뭐 이직이나 전직 이런 거 할 때도 필요한데요. 새로운 분야의 수업 듣기, 전직, 새로운 업무팀 소속, 수준 높은 전문가 과정 수료, 네명의 각기 다른 팀 리더의 밑에서 업무.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예를 보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보여줄 만한 경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 또한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나의 몸값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역량도 필요하고 또 전직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어, 마지막 네 번째로는 직업 만족도 향상인데요. 그런 변화 관리를 통했을 때 이점으로서 직업 만족도 요소들 중 변화에 잘 대처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일들이 그런 대처할 경우 이점인데요. 비슷할 수도 있고, 각자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변화에 대처했을 때 직업 만족도의 요소, 직업 만족도가 향상되는 그 부분이 어떤 점인지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시면서 요 대체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직무 만족도나 직업 만족도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일단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시간 활용도 개선되고 사기 진작도 되고 재미도 증폭 많이 재미도 좋을 것이고 그런 환경이면 또 생산성 향상, 능률 향상, 자신감도 상승, 팀에서 받는 존중도 증대가 되겠죠. 그래서 직업 만족도가 직업 만족도뿐만 아니라 직무 만족도까지 좋으면 더 이렇게 이점이 생기겠죠. 변화를 했을 때도 내가 이 업무를 잘하는 업무를 어, 더욱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인정받을 때 직업 만족도는 더욱 상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재미도 있고, 네. 그래서 항상 현재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변화를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리어 발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잘 운영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것이 두 가지 중요한 자산이 될 듯한데요. 변화에 대처를 잘하는 능력도 필수이고, 변화에 개방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거부하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능력이 있으면 새로운 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발전의 실행에 일조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몸값 향상인데요. 아까 몸값 향상이라는 것은 그 세 번째 이점이 중요한 이유는 모두들 자신의 직업 환경에서 옵션이 제공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자신의 이미지가 융통성 있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비춰지면 이미 회사에 막강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반면 변화에 인색하고 기존 방식에 연연하다 보면 외부의 회사에서 자신을 스카우트하려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드니 자신의 몸값이 향상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 전선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고집스러운 성향보다는 융통성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시장성이 높음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만족도 향상에서 변화를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하면 무방비 상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개인적인 스트레스 감소하고 또 자신감도 키우고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직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몫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비즈니스 직업 세계 변화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가지 전략. 뭐 그 외적으로도 훨씬 더 많겠지만 핵심적으로 12가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변화 관리 3단계는 변화를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는지 변화를 이해하고 또 그리고 변화를 인식하고 그리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 어떤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고 사례와 활동 간의 연관성을 좀 찾도록 우리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일련의 변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학업과 입시, 진학, 구직과 취업, 업무 스트레스, 질병 등 우리 삶의 수많은 변화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와 직업 세계에서 맞이하는 변화의 상황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12가지 전략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을 명확히 해야 할 5가지 행동 선택에 관한 질문을 잘 활용하라. 우리가 이 변화를 왜 활용해야 할 이유가 뭔지, 변화는 언제 일어날 것이며 어떻게 이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다룰 것인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변화는 어떤 사람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찬스라고 했는데, 변화가 곧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스스로에게 질문을 5가지 행동 선택에 관한 질문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에 대처하는 속도를 높여라. 변화는 뭐 지금 현대사회 정보화 시대로 급속하게 변화해 가지고 AI, 챗 GPT 뭐 그런 어, 빠르게 이렇게 변화해가 사회도 그렇게 변화해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뭐 일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런 빠른 변화가 이루어질 때 늦은 반응은 기업과 개인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하고 최대한 빠르게 변화에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같이 성장을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신속히 의사결정을 하라. 망설이면 뒤처진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는 때가 없죠.
망설이다 보면 뭐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수집한 정보를 현실과 업무에 적용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한 예를 들어보면 뭐 AI 관련돼서 사회 전반적으로 업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고 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그게 익숙하게 되지 않으면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시스템을 자꾸 활용하기 때문에 신속히 이렇게 업무를 빨리 처리하기에는 좀 제한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익히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서 어, 그런 수집한 정보들을 현실 업무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업무를 혁신해라. 뒤처지지 않으려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직을 혁신하고 업무를 재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책임져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경력, 자기계발, 업무 혁신, 사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누구도 변화에 자유롭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남보다 열심히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며 새로운 역할과 기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 주변에서라기보다는 앞에서 동기부여, 인파먼트에 대해서 배웠는데 본인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잘 자기를 개발하고 학습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 관리자들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랬듯이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되는 거, 스스로 동기부여하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황을 올바로 파악해 제어할 수 있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정해라. 소기의 경읽기식으로 변화를 인정하지 않느라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과 그러하지 못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또 가져야 되겠죠? 자, 일곱 번째는 가치를 추구해라. 변화에 대처하면서 손실보다 기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화를 회피하면서 현재 지위를 유지하려 하지 말고 기여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필요한 변화를 위해서는 기여할 부분을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화를 회피한다고 회피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위해서 기여할 부분을 찾아서 행동하고 능동적으로 가치 추구를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고객 서비스 기법을 연마해라. 향후 고객 요구가 어떨지 미리 예측하고 고객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자, 아홉 번째, 빠른 변화 속에서 자신을 재충전할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해변을 거닐거나 등산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친구와 차 마시기, 독서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재충전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열 번째,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일할 때 쉬어야 할 때 분명히 구분하고 적당한 휴식을 통해서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필요한 거죠.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람은 결국은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일의 능률과 효율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죠. 자, 그만큼 스트레스, 자기 건강 관리도 매우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의사소통을 통해 목표와 역할, 직원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해야 되죠. 자, 우리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회사 자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라는 것, 약점을 아는 만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직원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주변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라. 비즈니스 직업 세계 변화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12가지 전략 마지막인데요. 새로운 추세나 행동 양식의 변화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그 징후를 포착해야 하고 새로운 추세를 파악하여 그 추세를 활용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세를 활용할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네, 이상은
비즈니스 직업 세계 변화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2가지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한 3단계를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변화 관리 1단계에서 변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고 했죠. 자, 변화 관리 1단계에서 변화가 왜 필요한지,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변화는 모두가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가 왜 필요한지. 직업 세계에서 변화는 현재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머물러 있겠다는 생각은 환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변화는 더디게 일어날 수 있으며 그날그날의 변화를 일일이 알아차릴 수는 없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변화는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변화가 빠른 만큼 사회에서 일과 그 은퇴 시기도 매우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변화에 변화가 뭐 더딜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 사회는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일자리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매우 빠르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머물러 있겠다는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이러한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외부에서 자극을 주는 것으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되는데요. 변화는 역동적이고 조직 내부에서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변화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변화가 모두 좋은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변화가 좋다고는 할 수가 없죠. 변화를 단행하기 전에 반드시 현재의 상황과 변화와 관련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면 변화를 서둘러 실패를 초래하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단계별로 이렇게 변화를 검토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했을 때 변화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변화 관리 2단계 변화를 인식하라인데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구성원의 감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자, 변화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개방이란 말을 싫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방법만큼은 직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좋은 것이죠. 자, 그만큼 직원들에게 되도록 많은 사실을 알려주고 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질문하게 하고 이에 솔직하게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비전도 마찬가지고 업무도 빠르게 공유하고 효율적으로 그 전달하는 이런 능력들도 리더십에서 또 특히나 변화 관리가 필요한 변화 시점에서는 어, 그 부분의 능력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가능한 객관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변화를 수행하는 것이 힘들더라도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직원들이 명확히 알도록 변화의 유익성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 및 사례를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구성원의 감정을 세심하게 살핀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해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거부하는 성향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잃거나 포기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구성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 뭔가 변화를 통해서 이거는 도전이잖아요. 변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걸 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 잃거나 포기해야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만큼 더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자, 변화관리 2단계, 변화인식 단계에서 네 번째로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구성원들이 변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또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도록 용기를 주고, 변화의 잠재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드러냄으로써 구성원 스스로 변화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깨닫게 한다. 이 점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죠. 네. 빠르게 변화하는데 거기에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면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조직마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의 새로운 것을 접목함으로써 구성원이 적응하는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존의 업무를 바탕으로 직원들이 새로운 것에 집중하도록 자극하고 긍정적인 목표 달성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계속 변화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변화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변화관리 3단계 변화를 수용해야 되는데 이해도 하고 인식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 변화를 수용을 해야 되겠죠. 자,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끄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요. 변화를 바라본 리더의 자세, 변화의 동기를 부여하는 행위, 변화에 필요한 행동은 구성원을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구성원은 리더가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한편 긍정적이고 신뢰하는 태도로 대한다고 느낄 때 리더의 방식을 또 신뢰하고 따르게 되죠. 그러므로 리더는 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지를 구성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변화를 위한 구성원의 노력에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행동을 보이는 구성원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 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언제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주시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고민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구성원은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변화에 스스로 대처하려는 직원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요. 이런 구성원들에게는 인간은 자기 실현적 예언자라는 점을 인식하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성공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도록 나는 할 수 있다와 같은 신념이 담긴 말을 들려준다면 변화의 성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죠. 무엇보다 구성원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변화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을 계속 주지하고 규모에 관계없이 변화는 적어도 부서의 한두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시간을 내어 변화와 관련해 자주 논의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제안을 직접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자기 피드백, 신념 이런 것들을 자주 들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하기 위한 3단계 이제 다시 짚어보면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인식하고 변화를 수용하는 3단계. 네. 자, 지금까지 리더십 역량 강화와 변화 관리 방법에 대한 학습을 했는데요. 학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 조직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리더와 관리자의 최대한 차이점은 비전의 유무에서 나타나고 관리자의 역할이 자원을 관리 분배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리더의 역할은 비전을 선명하게 구축하고 그 비전을 제시하며 그 비전이 팀원의 협력 아래 실현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자의 관심사가 주로 사람이나 물건을 관리하는 것에 있다면 리더의 관심사는 사람의 마음을 중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또 관리자는 오늘의 구체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삼고 일하지만 리더는 미래지향적 새로운 상황을 창조합니다. 새로운 상황 창조자인 것이죠. 세 번째, 일반적으로 리더십 유형은 독재자 유형, 민주주의에 근접한 유형, 파트너십 유형, 변혁적 리더십 유형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학습했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내적 동기유발의 7가지 방법에는 긍정적인 강화 방법, 새로운 도전의 기회부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 찾기,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 몇 가지 코칭을 하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마지막 7번째, 지속적인 교육 등이 있습니다. 내적 동기유발 방법입니다. 5번째, 임파워먼트란 조직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으며 잠재력의 개발을 통해 고성과 조직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를 임파워먼트의 정의입니다. 자, 일반적인 변화 관리의 3단계는 변화 이해, 변화 인식, 변화 수용입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학습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목표 달성을 높이기 평가해 조직 구성에 곧바로 보상하는 행위를 긍정적 강화라고 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포 분위기로 인해 직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포감 조성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조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스스로 조직의 일원임을 느끼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가장 좋다. 네 번째,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편익, 승진 등의 외적인 동기부여이다. 자, 동기부여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정답 찾으셨나요? 자, 정답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파워먼트와 관련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권한 위임과 업무 위임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둘째, 인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 성공적인 인파워먼트를 위해서는 권한 위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네 번째, 인파워먼트의 장애가 된 요인은 개인, 대인, 관리, 조직의 4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으로 조직원들을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금전적 보상이나 편익, 승진 등의 외적인 동기유발을 하는데요. 외적인 동기유발은 일시적이고 이런 것을 넘어서 어, 지속적으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공이 되어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자, 두 번째 인파워먼트 관련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파워먼트 환경에서는 사람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든 경향이 있다. 네. 사람들이 현상을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변화를 도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상 유지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것은 반인파워먼트입니다. 자, 인파워먼트 환경은 사람들이 에너지, 창의성, 동기면 잠재력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발휘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인파워먼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변화 관리와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방금 전에 변화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조직 내부에서 변화는 위에서 아래로 이루어지며 높고 낮은 위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가 바람직한 것이다. 변화에 저항하는 직원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기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변화 관리 3단계는 변화 이해, 변화를 인식하기, 변화를 수용하기다. 이제 뭐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다 보면 직원들의 저항이 있어요. 어디에서나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면담도 하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해서 얘기를 통해서 뭔가를 잘 설득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자, 여러분들 정답 찾으셨나요?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자,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모두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바람직한 것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요소들을 잘 분석을 해서 어, 왜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은 대처 필요한 상황들을
잘 대처해서 어,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변화를 할 때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실패나 위험 초래 요소를 막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어, 직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일처럼 변화를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변화가 일어날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나는 거고,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도 성장하게 됩니다. 자, 학습 문제도 지금까지 한 거 세 가지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다 정답 잘 맞추셨어요? 자, 음, 오늘도 수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어, 7주차 2차 시 변화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학습을 해봤고 퀴즈를 통해서 학습한 것도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것으로 7주차 수업은 모두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주차 중간고사 시험을 실시합니다.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대인관계 능력 중간고사 시험 주간인데요. 시험 기간은 10월 22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최대한 11월 25일까지 시간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네,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출제 범위는 어, 제가 공유드린 NCS 대인관계 능력 학습자 가이드북에서 교재 페이지 11쪽에서 83쪽까지이고요. 지금까지 학습한 1에서 7주째까지 학습한 내용 중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출제용은 총 25만 원으로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단답형 5문항으로 총 25문항이고요. 자, 응시 방법은 비대면 시험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중간고사 세부 안내는 추후 클래스룸에 공지를 드릴 건데, 그 온라인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 구글 클래스룸에 내가 링크를 걸어서 여러분들이 접속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대비해서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습한 내용들을 쭉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반드시 중간고사 시험 기간 내에 반드시 시험에 응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방법은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출석 20, 기타 20% 과제 제출 등 이거 처음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안내 드렸던 부분이에요. 중간고사 30%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모두가 열심히 해서 좋은 학점 받고 성적을 통해서 또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습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시에 뵙겠습니다.